마블에 치여 죽순작품이 많던 DC. 그러나 가오갤로 병마 슈퍼히어로 장르를 개척한 제임스 건이 새롭게 DC의 수장을 맡으면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블과 작별한 제임스 건은 DC 유니버스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완전히 초기화시킨 후 만든 첫 번째 영화 슈퍼맨. 수장인 제임스 건이 직접 각본, 감독까지 맡았다고 하는데, 사실 개봉 전에는 그의 특유의 괴짜 감각과 이상한 유머 감각이 DC 특유의 어두칙칙한 분위기랑 슈퍼맨의 묵직하고 올바른 이미지가 어딘가 매치가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슈퍼맨이 공개되면서 역시 제임스 건이 제임스 건을 했다며 간만에 잘 뽑은 히어로물로 호평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DC의 시대를 연 제임스 건의 슈퍼맨 비하인드를 살펴볼게요. 보통 슈퍼맨 영화는 슈퍼맨 혼자 다 해먹는 영화인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임스 건은 팀플레이 영화를 너무 잘 요리해줍니다. 그런 슈퍼맨 영화에서도 거의 30년 넘게 활동한 제임스 건의 인맥발이 제대로 작용해서 그와 호흡을 맞춘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먼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로킨 라쿤 목소리로 출연한 브래들리 쿠퍼, 슈퍼맨 아빠 조엘의 목소리로 잠깐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메시지가 영화 후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만큼 그의 목소리도 영화에 나름 큰 비중을 차지했죠. 그리고 제임스 건 영화에 거의 공무원급 출연을 자랑하는 네이슨 필리언, 이 짤로 유명한 형님이시죠. 제임스 건 감독의 초창기 영화들에서부터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TDK, 가오갤 세리의 어떤 지방인 같은 놈으로 나왔었고, 이번 영화에선 새로운 그린랜턴으로 출연합니다. 네이슨 필리언은 DC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할 조던 그린랜턴의 목소리 역을 맡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가이 가드너라는 다혈질의 그린랜턴 역으로 등장하죠. 슈퍼맨 집에 있던 로봇들 라인업은 더 대단합니다. 윤두, 마이클 루커, 멘티스, 폼 클레멘티 F, 목소리 배우 전문 앨런 튜딕, 제임스 건의 아내까지 거의 동창회급으로 총출동했죠. DC 유니버스가 새로 개편되면서 기존 슈퍼맨 시리즈를 밀어낸 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CW에서 방영 중이던 슈퍼맨과 로이스는 애초에 시즌 7까지 기획됐는데 갑자기 시즌 4로 막을 내렸던 건데요. CW는 조기 종영에 대해 새로 나온 슈퍼맨과 충돌을 피하고 싶었고, 워너브라더스가 경쟁 슈퍼맨 콘텐츠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워너브라더스 얘기는 그냥 핑계고 내부 사정 때문에 종영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확실한 건 DC 유니버스가 슈퍼맨을 시작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존판은 싸그리 정리되고 있다는 점이죠. 수많은 히어로 영화들의 탄생에는 원작자들의 기발한 상상력과 세계관 구축 능력이 있었는데요. 제임스 건은 이런 원작 만화가들에 대한 리스펙이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레드에 직접 사용권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영화 속 이스터에그를 통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거리에 빈센 조스라는 간판이 있었는데, DC 코믹스에서 편집자 작가로 활동한 데런 빈센조의 이름에서 따온 걸로 보이고, 슈퍼맨이 체포된 장면에서 나온 웨이드 스트리트는 DC 코믹스와 마블을 넘나들며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킨 마크 웨이드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마크 웨이드는 직접 스레드에 이 표지판 언급을 하면서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슈퍼맨을 연기한 데이비드 코런 스웨트의 몸은 원래부터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헨리 카빌을 포함해 역대 슈퍼맨들의 외형을 보면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거의 190이 넘는 큰 키, 딱 벌어진 어깨, 탄탄한 근육까지. 근데 또 잘생겨야 하죠. 그냥 잘생기면 안 되고 슈퍼맨 같이 잘생겨야 합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죠? 데이비드 또한 얼굴은 나름 합격, 키도 193cm로 합격이었지만 개인 트레이너에 따르면 체질상 원래 마른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슈퍼맨 캐릭터를 준비하며 무려 18kg 이상 증량을 했고, 또 이 모든 걸 근육으로 다 바꿔야만 했죠. 1978년 크리스토퍼 리브 또한 슈퍼맨 역을 맡았을 때 비슷한 체중 증가 훈련을 했다는 걸 보면 슈퍼맨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슈퍼맨에서 이전작의 반가운 얼굴 몇 명이 등장했는데요. 플로 크라울리,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악질 고위 공무원 아만다 윌러의 개인 보좌관이었다가 윌러 대가리를 후려갈겨서 태스크포스 X를 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플로 크라울리. 이 일로 잘렸을 것 같았지만 다행히 슈퍼맨에서 렉스 루토와 고위급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완전히 해고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존 시나의 피스메이커, 슈퍼맨의 친부모가 남긴 메시지의 진실이 드러났을 때 한 TV쇼에 출연해 슈퍼맨을 신랄하게 까내리면서 등장했죠. 피스메이커 시즌 1 때도 슈퍼맨이 똥패트시가 있다고 뒷담 깠었는데, 이때 말한 슈퍼맨은 아마 헨리 카빌 슈퍼맨을 두고 한 말이었을 겁니다. 사파이어 스태그, 메타몰포는 처음에는 얼핏 악역처럼 등장합니다. 렉스 루토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몸 일부를 크립토나이트로 변형시켜 슈퍼맨 대항마로 키우려고 했죠. 하지만 그건 메타몰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루토가 비겁하게 아들 조이를 인질로 잡고 협박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나중에는 인간성을 되찾고 슈퍼맨 탈출을 돕죠. 이후에 메타몰포가 어떤 금발 여자와 뉴스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녀는 메타몰포의 아내 사파이어 스테이그일 겁니다. 원작에서 스테이그 인더스트리의 수장이자 사이먼 스테이그의 딸이기도 한데요. 실제 영화에서 슈퍼맨이 스테이그 인더스트리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오티스, 슈퍼맨이 나온다고 했을 때 또 슈퍼맨이야? 하고 피곤하다 느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978년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부터는 살짝 달랐습니다. 그 버전에는 원작에도 없던 캐릭터인 렉스 루토의 어설픈 부하 오티스가 등장하는데요. 착하지도 않지만
어딘가 좀 모자란 친구 오티스는 하는 일마다 불안불안합니다. 배우 네드 비티의 어리숙한 연기로 진지한 렉스와 진지한 슈퍼맨 사이에서 유일한 개그캐로 웃음을 담당해서 꽤 사랑을 받았던 캐릭터죠. 그랬던 오티스가 이번 제임스 건 슈퍼맨에선 테런스 로즈모어가 연기해 새로운 오티스로 다시 등장합니다. 테런스는 제임스 건 감독의 단골 중 하나로 가옥의 일 2편, 3편과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도 출연했었습니다. 눈 깜빡이면 끝나는 작고 소중한 분량이지만 원조 슈퍼맨 영화에 대한 오마주로 오티스의 등장이 반가울 수밖에 없네요. 렉스 루터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벨레브, DC 유니버스 팬이라면 익숙한 이 장소는 초능력 빌런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입니다. 비록 렉스는 슈퍼파워는 없지만 슈퍼빌런 자리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벨레브에 수감되는데요. 벨레브는 원래 아만다 윌러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멤버들을 뽑은 장소로 알려져 있죠. 일단 렉스 루터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벨레브에 오래 갇혀있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잠깐 교도소에 처화가 뒀기 때문에 다른 빌런 캐릭터를 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은 번셈이죠. 이번 슈퍼맨에서 제임스 건이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슈퍼견 크립토의 등장일 텐데요. 그동안의 슈퍼맨 시리즈에서 등장하지 않던 크립토는 원작 팬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은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 안 좋아하는 사람 찾기 힘들잖아요. 근데 힘도 세고 날기도 하고 비주얼도 이렇게 귀여우니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영화에서 슈퍼맨이 크립토를 위탁계라고 은근 거리를 두는데 후반부에 이유가 드러나죠. 마지막 장면에서 슈퍼걸이 크립토를 데리러 오면서 크립토의 진짜 주인이 슈퍼걸인 걸로 밝혀지죠. 그리고 2026년 개봉될 슈퍼걸 우먼 오브 투머로우에서 크립토가 꽤 중요한 역할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미드 하우스 오브 드래곤에서 어린 라인이라 타르가리엔 역할을 맡은 밀리 알콕이 새로운 슈퍼걸이 될 예정이죠.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문이 제임스 건의 슈퍼맨을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근 몇 년 동안 마블이 뜨끈미지근했었는데 언더독의 반란으로 DC의 부활이 기대가 됩니다. 어흥.